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을 함께하게 된 성열상 선생님입니다. 그 역학과 에너지가 처음 생긴 과목이잖아. 뭘 배우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단원에서는 뭘 배우냐면 시공간과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운동을 다뤄.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등석원 운동, 그 다음에 진자 운동 같은 걸 다루고요. 뒷부분에 가면 1단원 뒷부분에서는 중력과 관련돼서 케플러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탈출 속도,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앞부분 조금은 해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전제 조건 같은 부분. 그 다음에 2단원에 가면 열과 에너지를 배우는데 우리 물리에서 열역학 법칙을 배웠는데 약간 배우다 만 느낌이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해해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포함해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단원에서는 탄성파와 소리인데 탄성파와 관련돼서 이제 단진동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돼서 도플러의 효과랑 그 다음에 정상파에 대해서 배웁니다. 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저 새로운 내용이 엄청 많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원 자체가, 이 과목 자체가 물리원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하고 물리원은 그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역학과 에너지라는 그 단원을 배울 때 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안 남아있잖아. 그쵸? 배웠던 내용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새로운 내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포물선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배우는 거예요.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포물선 운동 하면 통합할 때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서 뭘 배웠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어요. 이 포물선 운동은 중력이 작용할 때의 운동이에요. 중력이 작용하면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니까 어떤 운동을 하게 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질량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야 돼. 봐봐. 여러분 이런 거 했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T초일 때의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보자고. V라고. 이렇게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할 거야. 맞죠? 우리가 요걸 뭐라 그래요? 요 기울기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 정도. 이게 이제 등가속도와 관련된 식들이 있어. 공식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요 가속도의 정의죠. 가속도가 어떻게 정의돼? 속도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요 값이네, 요 값. 그쵸? V 빼기 V0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면적이 뭐였죠? 이 면적이? V가 일정할 때는 그냥 그 V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와요. 근데 V가 이렇게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이런 경우에는 V에다 T를 못 곱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V, T 그래프를 그려서 요 면적으로서 세로축과 가로축의 곱을 구하는 거야. 결국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변이를 의미하죠. 변이. 정확하게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면적이니까 V0 곱하기 T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면적 구해보면 2분의 1에 지금 보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쓰고요. T죠. T고 요 값이 뭐냐면 기울기가 A니까 A에다 T를 곱한 값입니다. V 빼기 V0잖아. 그러니까 AT랑 같은 거예요. AT에다가 T를 곱했으니까 AT 제곱이 되네. 그치? 면적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변이를 나타낸다는 걸 두 번째, 등가속도 두 번째 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있었어. 여기서 T를 없애는 거야. T가 어떻게 돼요? A분의 V 빼기 V0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T가 사라지겠지? T가 사라진 새로운 식이 나와요. 뭐냐면 V제곱 빼기 V0 제곱은 얼마다? 2다 이런 식이 나오지. 이건 시간 모를 때 가속도랑 변이랑 처음 속도 알 때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의
이걸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야.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건 통합각 때 배웠던 내용인데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나눠가지고 운동을 해석했던 거 기억나?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면 항상 밑으로 동일한 크기의 중력을 받죠. 밑으로 동일한 크기의 중력을 받습니다. mg.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얘도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아. 따라서 가속도가 전부 다 얼마? 가속도가 전부 다 마이너스 g로 일정해요. 그쵸? 왜? 가속도는 분의 f죠. 속도의 변화되는 정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했잖아. f는 ma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가속도는 m이 mg였으니까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죠. 방향까지 쓰면. 따라서 마이너스 g라는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맞고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운동을 해석했었어. 수평 성분은 어떤 운동이에요? 힘이 안 가해지잖아. 힘이 다 밑으로만 가해지니까 이 수평으로는 힘이 안 가해져요. 그쵸? 힘이 안 가해지면 어떻게 돼? 이게 0이니까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쵸?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수직 성분은 어떤 운동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쵸? 가속도가 얼마인? 마이너스 g인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각각 해석해야 된다는 거. 수평 성분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수직 성분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근데 얼마로 일정하다? 마이너스 g로 일정한 운동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배웠던 내용인데 차이가 있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g로 운동한다는 거 요거 이용해가지고 요 등가속도 공식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약간 느낌이 오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빗면의 각도가 30도인 빗면이 있어요. 여기서 질량이 안 나와 있지만 m이라고 할게요. m인 물체를 갖다가 내가 v라는 속도로 쏘는 거야. 그래서 빗면 따라서 올라가면서 등가속도 운동해요. 그쵸? 속도가 줄어서 여기 도달했을 때 v0가 된 겁니다. v0로 빗면을 벗어나니까 그때부터는 포물선 운동에서 날아가가지고 원래 높이가 2분의 1 L에 있었는데 바닥에 툭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수평으로 요 빗면 끝나는 요 포물선 운동하기 시작한 데부터 해서 떨어진 데까지 수평으로의 거리가 루트 3L이야. 그래서 딱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 이때 질문은 뭐냐면 요 속도의 제곱과 요 속도의 제곱의 P를 구하래. 제로의 제곱 때 V제곱의 P가 몇 대 몇인지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일단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수평 성분이랑 수직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포물선 운동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 성분, 쉬운 수평 성분 먼저 하자. 수평은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똑같게 30도니까 요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가 V0에 얼마가 돼요? 코사인 30이 돼. 맞죠?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3 V0가 되네. 맞죠? 이 상태로 여기 도달했을 때도 여전히 얼마라는 거야? 2분의 루트 3 V0라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니?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수평 성분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 거리가 루트 3L이 뭐랑 같다는 거야? 처음 속도인 2분의 루트 3 V0에다 뭘 곱한 값? 채공 시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해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T를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같은 속도로 이 시간 동안 날아가서 이만큼 간 거니까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채공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떠 있는 시간이 얼마가 돼? T는 V0분의 얼마가 돼? 2L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직 성분 볼게요. 수직 성분. 수직 성분은 처음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요 V0의 어느 값, 이쪽 성분이니까 사인이죠? V0 얼마? 사인 30이 돼요. 그 얘기는 얼마? 2분의 V0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처음 속도
처음 속도가 얼마?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V0고 가속도는 얼마예요? 포물선 운동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가속도야.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우리 개념했던 것 중에서 변이와 관련된 식이 있었죠? 이걸 갖다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냥. 변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지만 변이는 결과만이야. 그러니까 변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 방인데 앞으로 간 게 뒤로 갔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인 거냐면 얘가 여기 갔다가 지금 수직선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자기보다 뒤쪽으로 2분의 1L만큼 갔기 때문에 변이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L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왜 붙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뒤로 가면, 원래 처음부터 뒤로 가면 변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속도 얼마? 2분의 V0에다가 걸린 시간은 이거죠? 그쵸? 걸린 시간 얼마? V0 2L. 맞지? 그 다음에 빼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2분의 1에 G에. T제곱이니까 T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V0에 2L의 제곱 이러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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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이너스 2분의 L에 위에는 L만 남고요. 빼기 2분의 1에 G에 제로 제곱에 4L 제곱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V0를 뭘로 쓸 수 있어? 지금 G랑 L로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럼 V0가 어떻게 돼요? 요걸 여기로 통째로 일단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날아가고 2 쓰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걸 통째로 여기로 옮기면 요걸 여기로 넘기면 3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여기로 넘기면 G의 제로 제곱에 4L 제곱이 되지. 그러면 L 날아가고요. 맞지? 그러면 V0 제곱이 뭘로 내려온지 되겠네. 뭐가 돼요? 3분의 4의 GL이 되겠지. 그래서 V0 제곱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V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마찰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쓸 때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 쓸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 갑자기 역학적 에너지가 또 나오네. 역학적 에너지 정도는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에 얼마? mv 제곱이고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에 이 제로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야. 얼마? mg 2분의 l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마찰이 없으면 중력만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갖다가 V0를 지금 요 V0 값을 갖다 L, 아까 G랑 L로 썼으니까 V 제곱도 G랑 L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M 다 날리고요. 양변에 2 곱하면 V제곱은 V0 제곱에다가 얼마? G 도항값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V제곱 이거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3분의 4 GL이니까 이 V0 제곱만 여기서 갖다 써봅시다. 그러면 3분의 4 얼마? GL이고요. 더하기 GL이잖아. 따라서 얼마가 돼요? 3분의 7 GL이 됩니다. 그래서 V제곱값 구했네. V제곱이 3분의 7이고요. V0 제곱은 얼마? 3분의 4잖아. 따라서 V0 제곱 대 V제곱은 얼마가 되니? 4대 7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나니까 그래도 할만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